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도대체 왜 조선에서 전쟁을 벌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는 구식군대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있었습니다. 구식군대는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13개월 동안 급료를 못 받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가 한 달치의 급료를 받게 됐는데 양도 부족한 데다 모래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구식군대는 이 원인이 민비와 민씨 세력 그리고 일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창덕궁까지 들이닥쳤으나 민비는 궁녀로 변장해서 홍겨운의 도움으로 피신했습니다.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넘겼으나 민씨 일파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해서 대원군을 납치하고 피난 갔던 민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일본 공사관의 피해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킬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에는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됐습니다. 1884년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는 고종과 민비를 구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진격했고 창덕궁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을 제압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고종의 승인하에 새 정부를 구성하고 개혁정관까지 만들었지만 청나라의 진압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885년 갑신정변으로 야기된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청의 이용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텐진 조약 제1조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제3조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하게 될 때에는 우선 상대방 국가의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고 주둔하지 않는다.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이 조선의 동시 철병과 공동 파병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후에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정부는 농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또다시 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파병하자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후에도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고종을 인질로 잡고 일본이 청나라 군사를 몰아내주기를 원한다는 문서를 일본에 보낼 것을 조선에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철수 요구를 명분으로 청나라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경복궁 습격 이틀 뒤인 1894년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던 청나라 전함 2척을 일본 군함 3척이 공격했습니다. 포격을 당한 청나라 군함 광으로는 침몰했고 다른 한 척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빌려와 지원병을 수송하던 고승호도 격침당했고 물에 빠진 1000여 명의 청군도 사살당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제물포에 있던 일본군이 성안으로 내려와 청나라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성안 전투도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고 청나라군은 3,500명의 군사 중 사상자 500여 명을 남기고 평양으로 후퇴했습니다. 풍도해전과 성안 전투를 승리로 끝낸 일본은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내세워 그제서야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성안 전투 이후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일본은 평양의 청나라군을 하루 만에 격파합니다. 13,000여 명의 청나라군은 사망자 2,000명, 부상자 4,000명과 500여 명의 포로를 남긴 채 참패했습니다. 청나라군의 훈련 수준은 조직화된 일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양전투에는 조선군도 참전하게 되는데 서울 경기를 관할하는 중앙군은 일본군을 따라 평양으로 갔고 지방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있던 청나라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가 하는 전쟁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양전투 이후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압록강 어귀에서 황해해전이 벌어졌으나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던 청나라의 북양 해군은 또다시 참패했습니다.
일본은 압록강을 넘어 청의 군사적 요충지 리순으로 향했습니다. 강력한 포대와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 이홍장이 해군의 요충지로 자부했던 리순항도 단 하루 만에 내주게 됩니다. 청군은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남기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일본은 리순 점령 후 경악할 만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순을 장악한 일본군은 3일 동안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은 국제적인 사건으로 번지며 세계 여론의 맹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북양함대는 리순항에서 웨이하이로 피신했으나 일본군에게 괴멸당했습니다. 일본은 웨이하이 진압 후 타이완 인근의 펑우섬을 점령하고 타이완에 상륙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미국의 중재로 전쟁의 뒤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은 텐진 조약에 이어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을 슌반로우라는 요정으로 불러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 조문은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포기시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야욕이었습니다. 이 조는 청국은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 및 펑우섬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은 청의 영토를 빼앗아갔습니다. 타이완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청국의 군비 배상금으로 2억량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이 약 4년간 쓸 수 있는 재정이었다고 합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조선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등 청나라 영토를 빼앗고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청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경제발전과 군비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고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으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